자, 입문에서 1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포스트 드라마의 드라마 연극이 있는데 이것의 특징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존에 있는 드라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드라마란 갈등과 그다음에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대화체로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으로 구축된 문학 갈래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리고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화, 이것에 의해서 사건의 어떤 진행이 있죠? 흐름이 있고. 자, 근데 이것을 다시 드라마 연극으로 지금 만들게 되는데, 자, 이 드라마의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현재화시킨 게 바로 드라마 연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드라마에 있는 것들을 어디로 연극으로 연극이라는 그 무대로 지금 옮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장소를 재현하거나 막 이런 것도 배우는 그 인물을 재현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룰 게 바로 뭐예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이 차이점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차원에서 미메시스 화법에 의거하여 갈등과 어떤 해결, 자, 이런 구조를 띠는 드라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탈 드라마를 표명하게 됩니다. 표명 여기 있는데, 자, 결국 기존에 있는 이런 그 등장인물과의 어떤 대화나 그 다음에 여기 드라마를 그대로 연극으로 옮겨놓는 이런 것들을 얘는 탈피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향한다 그랬으니까 지양의 뜻은 추구한다, 거부한다? 예, 거부로 봐야죠. 이때는 지양이니까.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드라마 연극의 어떤 재현을 바로 거부하는 쪽입니다. 지금. 자, 아래 내려가시면 드라마 연극과 이제 차이점을 정리하는데, 드라마 연극은 그 안에 그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해 있고 배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대 음향 조명들 이런 요소들이 위계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위계적이란 말은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최상위 위에는 뭐가 있는 거고요? 드라마 텍스트가 있는 거고, 자,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현장감 있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우나 무대 음향, 자, 이런 조명들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드라마 연극에서는 바로 어떻게? 이렇게 경계가 선명하게 강화가 되어 그 위계 질서가 더 유지가 되는, 자, 이런 연극이었다면, 자, 그럼 여기서는 그 반대가 되겠죠?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입니다. 그 중심이 작품에서 사건으로 또 드라마에서 공연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러한 경계가 많이 희석이 된대요. 묽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가령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옛날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배우는 뭐만 하면 돼? 그 드라마 작가의 의도를 그냥 충분히 반영을 해서 파악한 다음에 객석에 그 관객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서 그 자기의 배역에만 몰입하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객과 그다음 배우 사이에 뭐가 그어진 거야, 이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드라마 연극이라면, 자, 그러나 그 아랫부분입니다.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이러한 경계선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극 중에 관객들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참여를. 자,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하고, 자, 중간중간에 공연이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발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연한 우연하게 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 거기서 돌발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유도하게 되는 것. 자, 이게 우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뭔가 계획된, 미리 이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긴밀한 어떤 인과적 관계를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자, 드라마 연극은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내고요. 관객은 이렇게 재현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자, 연극을 관람하는 동안만큼은 그게 내용의 감정을 이입하고 현실을 망각하면서, 자,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연극 같은 데는 거기에 몰입해 버리가지고요. 막 관객들이 연극을 보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제 그 서로 간에 동감이 돼 버리면 막 눈물도 질질 짜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요. 자, 이 드라마 연극과 달리 현실 재현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외려 거꾸로 반대로 방해를 해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밑줄로 내려갑니다. 이처럼 연극이 현실 재현의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면 연극은 공연 예술로서 지니고 있는 연극 그 자체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무대 위의 현실이 허구적인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이건 그냥 연극 지금 이 연극은 현실이 아니야. 이건 그냥 이 무대에서 이 누가 배우들에 의해서 그냥 실현되는 허구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자, 이런 것을 보여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관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유가 뭐라고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성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지금 내 현실을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될 수 있고, 자, 그것은 연극이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옮겨놓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자, 그 다음 단입니다.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연극이 그 자신을 재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증대한다는 것. 자, 그래서 연극 자체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것. 자,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파란색 부분 보시면 이것이 결국 연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포함이 되고, 자,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서 연극의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꼭 경계를 이렇게 그을 필요가 있나? 관객과 여기서 배우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이 공연의 중심이 언어에서, 자, 이전에는 결국 텍스트, 언어가 중심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언어 중심에서 뭐로 바뀐대요? 몸이나 음향이나 조명. 예전에 이것들이 뭐였어요? 연극의 부수적인 요소들이었잖아요. 자, 이것이 언어에서 어디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바로 이런 부수적이었던 것들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음악이나 무용, 서커스 등 과거에는 비연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연극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포스트 드라마의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 비해 공연적 요소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약간 어떤 연극인데 그 안에서 어떤 뭐 서커스가 나오거나 어떤 공연적인 이런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배우는 어떤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바로 행위자로서 몸의 반응을 보여주는 데 치중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하나의 행위자일 뿐이에요. 자, 이때 관객은 배우의 표정, 손짓, 몸짓 등을 접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에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자, 갑자기 어디로 퉁 튕겨져 나가냐? 과거 전통적인 연극으로 다시 튕겨져 올라갑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의 핵심이 바로 플롯에 있으며 인과적인 구성을 나타내죠. 자, 인과적 구성을 통해서 우연성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필연성의 구조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 전통적인 연극에서는. 자, 이것이 오랫동안 그대로 원칙이 지켜졌는데, 그러나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우연성이 강조돼. 아까 우발성이라는 말을 썼었죠? 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우연성의 증대는 공연 관례로서 연극이 지니고 있는 속성인 일회성이나 찰나성이나 반복 불가능성이 더욱 강화가 됩니다. 왜? 연극을 100번, 100회를 공연을 해도 똑같은 하나의 그 저기를 100번 공연을 해도 그때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배우의 어떤 행동이, 표정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말투나 아니면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 내지 찰나성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이것이 외려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 공연마다 우연성의 개입으로 다른 공연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바로 사건으로서의 공연.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해요?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자, 바로 여러 가지 이런 우연성이 많이 강화가 되는 것. 자, 이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자, 사건으로서의 공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라마 연극이 완결되고 폐쇄적인 작품 지향적이라면 뭔가 좀 결말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미완결 상태로 개방되어 있으며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의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사건성은 뭐가? 이 퍼포먼스, 이 공연과 같은 이런 것들이 더욱 중시가 되는 거죠. 자, 마무리입니다.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연극이 문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극의 본질적 특성이 오히려 변질되고 훼손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연극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에 아래로 내려간 거야? 문학의 아래로 그냥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종속되고 말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극 자체의 본질이 훼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연극의 순수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시하게 되고요. 자, 이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서 텍스트에 언어적 의미 전달을 위해 봉사하던 배우의 몸이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부수적인 요소들이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자기 목소리를 회복하게 되고 나아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비연극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것들, 아까 얘기했던 무대 미술, 음향, 조명 등 같은 것이 이제 복원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재현으로부터 퍼포먼스로 또 감상으로부터 체험, 관객이 직접 그 연극에 참여도 가능한 체험으로 전환을 보여주고 이런 연극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변신을 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자, 전체적인 내용은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먼저 드라마, 그 다음에 드라마 연극,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놨고, 자, 이것을 드라마 연극과 그 다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어떤 차이점 위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전통적인 어떤 연극, 여기서 어떤 필연성이 아닌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우연성을 강조하게 되고 바로 사건으로서의 공연을 강조한다는 것. 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부수적이었던 요소들이 결국 이제 중심으로 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전에는 그 문학의 그 아류 내지 종속이 되었던 이 연극이 자기의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합니다.